쌍용차 운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운명이 정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쌍용차도 지금 회사를 먹여살릴 만한 차가 필요해서 스케치를 열심히 내놓고 있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브랜드는 이런 차만 만들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쌍용차한테만 이런 차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알고 보면 쌍용차의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비롯된 일들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쌍용이 최근에 J200하고 KR10의 스케치를 선보였죠. 실제로 나온 해 말에 말이 많았는데 테스트카의 실물이 포착되면서 일단 논란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케치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일단 디자인을 싹 바꿨고요. 그렇게 만들어달라던 레트로 감성을 듬뿍 살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유독 쌍용차한테만 이런 차를 만들려고 하고 쌍용차도 다급해지니까 그제서야 이런 차들을 만들 테니 봐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쌍용차가 실수했다는 점이 가장 크죠. 소비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쌍용차가 이제서야 KR10과 J200 같은 차를 만들겠다고 정신을 차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쌍용차는 오래전부터 레트로 디자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이런 차들을 만들었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쌍용은 원래 이런 차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뒀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코란도랑 렉스턴 외에 7인승짜리 중형 SUV하고 코란도 투리스모 후소, 심지어 렉스턴 롱보드 모델도 내놓겠다고 했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최종식 전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 차들을 만들겠다고도 했는데 2019년에 신형 코란도가 바닥을 기면서 모든 게 무산됐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인 코란도의 실패로 이어지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금의 코란도 하나 때문에 쌍용차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쌍용차는 레트로 디자인으로 차를 만들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기대감도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야? 그 시절 빛나던 코란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웬 티볼리 중짜 녀석이 나와버렸네? 다른 이름을 썼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 코란도라는 이름을 이런 차한테 갖다 붙이니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심지어 광고에서는 아저씨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코란도라는 차가 원래 아저씨들을 위한 차인데 완전히 마케팅도 실패한 거죠. 이게 쌍용차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쌍용차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게 확 체감이 됩니다. 쌍용차 직원이 되어서 생각해보자고요. 자, 티볼리가 엄청나게 잘 팔려. 심지어 현대기아차보다 잘 나가. 그래서 만년 적자던 회사를 흑자로 만들어줬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티볼리 스타일을 포기한다? 어차피 지프형 코란도가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잖아. 에이, 차라리 티볼리 신안을 다시 써보자. 이랬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 진짜로 이랬다면 전략팀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회사라는 게 이 차가 출시될 때쯤의 트렌드,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 패턴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코란도가 나올 때쯤 어땠나요? 레트로 디자인 열풍이 시작됐죠. 브론코부터 시작해서 디펜더, 허머, 심지어 현대차까지도 이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티볼리 신화로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쌍용차가 J200이나 KR10 같은 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도 이어지고요. 실제 수치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은 르노, 삼성하고 쉐보레가 열었습니다. 티볼리는 사실 후발주자였죠. 그런데 티볼리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쌍용차 전체 판매량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흑자 전환까지 시켜줬습니다. 지금은 10만 대 팔기가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는 10만은 가볍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봐야죠. 티볼리가 쌍용차 흑자 전환을 시켜준 건 고작 한 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인기가 식었죠. 언제부터? 현대기아차가 소형 SUV를 만들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을 먹고 있을 때는 현대가 이제 막 코나랑 스토닉을 출시했을 때고 셀토스도 없었을 때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소형 SUV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먹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결국 현대기아차가 없었기 때문에 쌍용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형 SUV 같은 대중적인 차는 쌍용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 시장으로 싸우고 있는 현대차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신차 개발에 쓸 수 있는 예산도 다르고요. 마케팅 비용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은 결국 쌍용차가 J200하고 KR10을 진작에 만들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 현대기아차한테 레트로 감성은 잘 안 어울립니다. 애초에 그런 차를 만들 생각도 없고요. 얘네가 뭐 갤로퍼 같은 차를 다시 만들 것도 아니고 포니 디자인만 조금 계승해서 아이오닉 5 같은 차만 만들 정도입니다. J200하고 KR10은 어떻게 보면 쌍용차 입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틈새 시장인 거죠. 그냥 너무 간단해요. 티볼리가 현대차라는 경쟁 상대가 없을 때 한국을 휘젓고 다녔던 것처럼 현대차가 안 만드는 정통 SUV를 밀고 나가면 이런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쌍용차를 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미 쌍용차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콘셉트 카드를 내놨고요. 그러나 결국 지금의 코란도 같은 차가 나오면서 판매량은 바닥에 사람들 민심도 돌아서 회사는 기울어져 완전히 악순환이
논란이 반복된 겁니다. 쌍용차한테 지프형 SUV를 만들어달라는 게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 EA 범위를 조금이나마 넓히셨다면 좋겠습니다. 쌍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레트로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코란도의 실패로 모든 게 무산되었던 겁니다. 제200으로 시장을 알렸으니 KR10으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시장 동향과 분석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PD의 스포일러, 자동차 백과 쌍용 J100과 KR10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